아니, 별풍선 받고 싶어, 꼭 하나. 별풍선. 돈을 100원 받는 것보다 별풍선. 아프리카 자는 꽤 오래됐어요. 근데 별풍선 하나 안 보내줘. 방금 얘들이 이제 문자가 오늘 그 시험 발표했거든요, 2주 전에.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병영고라고 강진에 있어요. 아주 시골이 아주 시골. 안 가보셨죠? 강원도. 아니, 강진 병영면이라고 있어요. 강진은 아는데. 강진까지 말죠? 면까지 가는 거지. 강진 병영면이 뭐가 유명하냐면 하멜 박물관. 네, 하멜. 하멜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표리 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표리에 와서 네덜란드 표리에 와서 우리나라를 서양에 소개한 최초의 사람인데 그 한 분 있어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시골인데 지난 주말에 지난주에 지진 5월 10일에 시험 받는 거 합격했는데 보니까 많이 합격했네요. 생각보다는 사주 있거든요. 사주 25시간. 그리고 한 명은 이제 농협 최종 합격하고. 근데 시골이 시골인가 봐요. 아니 그 산업은행을 걔는 제가 봤을 때는 걔는 산업은행 갔으면 최종 합격했어요. 근데 얘가 산업은행 그 서류 전형 통과시켰죠. 전국에서 몇 명 안 돼요. 1.5배수 뽑았으면 서류 전형 합격했죠. 그래가지고 서울 가야 되는데 필기시험을 안 가보네. 왜 안 갔냐 그랬더니 입장 잡았다. 산업은행인데. 네? 산업은행인데. 네, 산업은행. 제가,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산업은행 해장만 한 명씩 꼭 이쪽에서 악착같이 합격시키거든요. 작년에 남학생 합격시켰고, 올해는, 작년에 2명 합격시켰죠? 청안고 하나, 정보고 하나, 올해는 여기 효상고 하나. 근데 다들 상황이 안 좋아요. 특성하고 있는 거. 근데 안 가고, 아니, 시험, 난 걔가 올해 무조건 된다고 봤거든요, 전남에서는. 근데 안 가고. 스스로가 안 가고. 안 가면 방법이 없죠. 저희도 예전에 했던 거야. 저는 이거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꼭 할래요. 아, 진짜 할 겁니다. 했던 거야. 작년에 사무실에 했던 거야. 조합장은 누가 해야 되냐면요. 독단적인 사람은 협동조합 못합니다. 협동조합은 끊임없이 들어줄 사람이야 돼요. 저 그런 거 잘해요. 그러시면 조합장. 끊임없이 들어줘야 돼요. 끊임없이. 협동조합도 총회를 하잖아요. 날 새는 건 다반사예요. 전원일치해야 되니까. 한 명은 부딪히는 거. 안 됩니다. 전원일치해야 됩니다. 다수결 원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견 모으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의견 모으기 어려우니까 단돈 1,000원만 투자해도 100만원 투자하는 사람은 똑같은 기업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총회 한번 하면. 그래서 사장님처럼 잘 들어주고 듣는 거 좀 듣고 잊고. 여러분 조합장 하시면 그 조합은 참 성공합니다. 처음 초창기에 자본금 모으면 진짜 만장님이 진짜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요.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다릅니다. 이건 사회주의. 아니 되게 극단적인 말인데 만장치라는 게 자본주의에서 만장치가 있어. 근데 그 알고 보면 자본주의의 발전은요 소수에 의해서 발전해 온 겁니다. 소수에 의해서 소수가 항상 시대를 앞서보고 그다음에 따라왔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좀 과반수에 대해서 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튼 간에 지금 이제 과반수 다수결이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합리적이다 생각하니까 근데 이것은 이익도 얻어야 되고요. 저게 이익 집단입니다. 일단 돈도 벌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되고 또 같이 또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조금 앞서가는 개념인데 유럽 쪽은 협동조합이니까 잘 돼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 잘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깨어있는 분들이 시민운동가들 중심으로 해서 원주대고 쭉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순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약간 뜻이 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야지.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은 같은 그룹들끼리 같은 행동. 근데 저희 쪽은 좀 맞는 게 다른 쪽은 물건을 판매하고 막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공동 중개. 그리고 또 이걸 자본금 쌓아서 또 나눠봐요. 자기가 했던 만큼. 그러니까 정립도 되고. 그
그다음에 적립금에 대해서는 적립금 가지고 조합원들을 위해서 공동으로 또 사용도 하고, 그리고 공짜 주는 게 아니라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이건 그 주식회사 형태고, 또 하나는 철저하게 또 우리가 맨날 계획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잘 된 사례들이 지금 많죠. 근데 저희 이런 쪽은 전 성공한다고 봅니다. 이 공인중개사 쪽은 다른 쪽은 물건을 판매해서 수익금 나눠가야 되니까 복잡해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니까.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협동조합 형태가 시작은 좀 느릴 것 같은데 오래 가죠. 한번 하기가 돼요. 1, 2년만 버티게 되면 탄탄해지고 또 수익 구조도 생기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같은 협동조합끼리 뭉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커지기도 하고 참 하기가 뭐든 참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지자체들이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지자체들이 일자리 창출 때문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113페이지 가겠습니다. 중개사무소의 공동 활용 여기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몇 가지 주의할 게 있었죠? 승낙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양식이 있다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잘못한 업무정지된 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새로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둘이 하다가 한 명이 잘못되더라도 한 사람이 그냥 배송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만 좀 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 승낙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 승낙서 입주치고 이 자리에다가 승낙서가 후주라고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시험 문제에서는 임대계약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임대계약서. 임대계약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계약서. 그 다음 114페이지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불가능하다 되어 있고요. 구성 및 운영 보시면 정보의 무제한이 있고요.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합니다. 각자 사무실에서 각자 하고요. 각자 한다는 건 뜻이죠. 둘이 같이 사무실 사용하더라도 각자 한다고요. 각자. 그 다음에 그 불칙상 주의합니다. 이번에 불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가 제한되어 있죠.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으로 할 수가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으로 할 수 있잖아요. 개보면 우리가 업무가 전국인데 부칙에 있는 부분은 업무가 제한이죠. 그래서 이 부칙하고 이 사람하고 개공이 합했다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만 그다음에 공동활용 사무소에 이전 신고가 있고요. 공동으로 활용하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하는 구성 개업 공인중개사가 각각 개별적으로 자신의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고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서류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페이지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분사무소 신고 필증, 인장 등록입니다. 인장 등록도 올해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죠. 이건 이미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인장 등록은 4항에서 출제가 되지 않겠는데 2항하고 4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미 그 3항은 출제를 했어요. 3항은 숫자가 있어서 7mm하고 30mm를 출제했는데 1항부터 보죠. 인장 등록은 반드시 출제합니다. 인장이 뭔지는 아시죠? 인장이 뭡니까? 진짜 말 아예 안 해주실래요? 도장이잖아요, 도장. 도장 갖다가 인장이 되겠습니까? 도장입니다. 인장입니다. 인장은 반드시 출제합니다. 인장. 도장. 지금 뭐 인장을 안 하는 경우도 있던데. 자, 인장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누가 필요하다고 첫 번째? 개공하고 소공은 인장을 언제까지 하라고요? 업무 개시 전. 이 업무 개시 전 하니까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그렇죠. 보증서죠. 그때는 안 되시잖아요. 보증도 업무 개시 전입니다. 등록 개시 전이 아니라 등록 개시 전에 등록하고요.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쓰죠. 밑자가 여기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변경. 변경도 누가 가서 한다고요? 변경. 개공하고 서공이 하는데 변경신고 며칠 전까지 한다고요? 7일 전까지 한다고요. 7일 전까지 변경신고 등록해야 된다. 상황 보시면 이건 이미 출제했습니다. 상황 2009년에 개정됐고 14년 또 개정됐는데 분사무 쪽이 바뀌었죠. 자,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는 인장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 부칙 6조 2항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밑줄 칩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좀 바꿔놓을 수가 있겠죠.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 여기까지 밑줄 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법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 그 크기가 가로 세로 7에서 30mm 7에서 10mm에서 30mm 이 사이에 해야 된다. 이걸 바꿔놨어요. 시험 문제에서. 진짜 추접스러웠죠? 실상.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각각 7mm부터 30mm 이내의 인장이라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중요합니다. 상업등기규칙.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가름할 수 있다.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한 거 분사무소 주의합니다. 분사무소는 누구를 사용합니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제36조 사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됐나요? 등록할 수 있다 됐네요.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 주의하시고요. 이걸 이제 이렇게 바꿔놓죠. 분사무소는 이 자리에 분사무소 책임자 인장 이렇게 나오고 이건 틀린 표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또 가장 많이 출제했던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조항이 이제 개정이 됐으니까 사항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제1항 및 2항에 따른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인감증명서에 서로 가름한다. 그래서 얘는 뭘로 가름할 수 있다고요? 인감증명서로 가름한다. 이 가름한다는 표현이 여기서 처음 나온다고요? 대신한다 이거죠? 가름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표현 좀 주의합니다. 가름한다. 그대로 기억하죠? 가름한다. 법조문이니까. 가름한다. 여기서만 나오죠? 가름한다가.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대신한다. 대신 이렇게 하지. 그냥 일본어로 했다가. 5항에 보시면 똑같고요. 그 다음에 6항 같습니다. 아무튼 인장과 관련돼서는 시험 문제에 반드시 출제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감을 등록해야 할 사람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보니까 개공, 소공, 법인의 대표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분사무소 책임자는 등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분사무소 책임자는 안 해요. 분사무소. 그런데 개공, 소공, 법인의 책임자, 대표자 이 사람이 공통적으로 온 거예요. 응? 공통점. 다시 한번 개공, 소공, 법인의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통점. 공인중개사야 되네. 또. 인장? 책임자는 인장 안 사용 안 한다 했잖아. 분사무소 책임자 인장 등록 안 해준다 했잖아.
찍어야 되잖아. 네? 찍어야 되잖아. 서명이나 일글로 찍는다니까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으로 찍어요.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주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지금 여기서요? 이 사람들이 공통도 아니 지금 별걸 중에서 이미 했어요 한번. 여기다 썼네. 공통점. 실무고요. 네? 실무고요. 그렇지 실무교육. 실무교육 대상자라고. 예, 그거 헷갈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 애들은 전부 뭐예요? 실무교육 대상자입니다. 실무교육 대상자. 자, 그 다음에 인장은 등록이 의미가 있었고요. 인장이 주체있고요. 등록한 인장, 개인, 아까 살펴봤고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법 7mm 이상 30mm 이내, 그다음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편의상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거 줘야 되겠죠? 줘야 합니다. 사용도 우리가 그 현장에서는 사용인감이라고 한가 봐요. 사용인감. 책임자 아닙니다. 분사무소 책임자의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등록 시기는 같이 가서 할 수 있죠?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또한 인장의 등록은 다음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가서 기한 간거 같이 하자 이거죠. 도장 갖고 가서.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에 대한 고용 신고할 때도 우리가 그냥 같이 가서 할 수 있고요. 인장 등록의 방법입니다. 실명으로 한다고요. 실명해야 됩니다. 가면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학교 하시는 분 중에 이제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이름 바꾸시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개명하러 갑니다. 갑자기 공부할 때는 누구였는데 나 간판 보러 가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분을 다른 데 두고 가는 분도 있어요. 진짜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간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판의 이름을 대문자만 해야 대문자만 해줘야 되니까. 혹시 그 96년생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그 유진이라는 이름이에요. 혹시 집안에 유진이 있습니까? 아는 애지. 없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걔도 네? SS 유진 때문에 30 몇만 명이가 됐던데. 진짜 많더라고요. 여자분들 굉장히 유진 우리 때는 진짜가 좋다던데. 아 그래서 그런가? 우리 때는 미자 순자 그런 분들 이제 이름을 바꾸자. 춘자. 자자는 안 좋다. 제가 아는 후배 중에서 춘자가 이름이 박춘자였거든요. 누군지 모르니까 박춘자였는데 그 친구는 덕종이에요. 덕종. 금 같이 했었는데 끝날 때 공부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 시험 봤는데 18회 때가 우리나라의 시험 역사상 가장 어려웠거든요. 그 대목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회는 한 번 더 봤어요. 시험 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1000명인가 이렇게 합격했는데 그때 합격했어요. 얼마나 공부했는지. 지금은 그 자격증이 장로형이 있습니다. 진짜 똑같다는 거 모르겠어요. 인장의 변경입니다. 인장 변경. 인장한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한 증에 있다. 그래서 변경 인장 7일이라고 꼭 주의하십니다. 7일 이내. 그래서 개치, 되게 개자가 시작한 7일이 많죠. 개업공인중개사 기업 7일이고요. 그 다음 일반시 제재입니다. 인장.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조치가 6월입니다. 6월의 업무정지. 인장입니다. 이건 좀 어렵죠?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6월의 업무정지. 업무정지 서에 처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 6월에 업무정지가 있죠? 소속공인중개사. 얘는 업무정지에서 누가 해당됩니까? 소속도 그리고 개업 만드는 게. 개공이 해당되죠?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소공이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공은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요.
183페이지 보겠습니다. 183페이지에 휴업 폐업은 작년에 개정이 돼서 역시 출제를 했죠. 작년에 했습니다. 자,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올해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이것도. 시행일이 2014년 7월 29일이니까 올해 출제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지금 앞에서 이 패치가 나왔었고요. 개업공인 중에서는 3월을 초과한 휴업, 3월을 초과하는 휴업 또는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정하지 않는 때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되겠습니다. 자, 휴업하고 폐업이죠? 휴업은 몇 개월을 초과할 때 신고하라고요? 3개월. 3개월을 쉴 때는 초과입니다. 초과. 3개월을 초과할 때는 그래서 휴업 신청하라 이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네 가장 중심 상권이 누구라고요? 흥인중개사자. 이분이 3개월 동안 쉬어버리면 동네는 누가 매매해? 누가? 다른 공무집이 누가? 다른 쪽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3개월 이상 못 쉬게 하는 겁니다. 누가? 3개월입니다. 3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또는 휴업한 공인중개업에 자,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몇 월을 초과할 수 없고요.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네요. 그래서 3월 이상일 때는 뭘 해야 되고 휴업 신고를 해야 되고 휴업을 하고 나서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고요? 6개월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는 걸 주의합니다. 그럼 2개월 같은 건 휴업 신고 할까요? 안 한다고요. 만약에 4개월 뭘 해야죠? 신고해야 되겠죠? 그러면 6월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 이겁니다. 6월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다만 밑줄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으니까 질병, 요양, 대통령이 보면 군입대 있거든요. 군입대 이런 경우에는 뭐 학교, 학업,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6월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합니다. 6월을 초과할 수도 있다.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시행령에 보시면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에서 보시면 학교가 아니라 취학이라고 되어 있네요. 취학하니까 왠지 초등학생 느낌 나죠. 대학생한테 취학했다고 하나? 그냥 취학했다고 하나? 취학한 거가 되게 초등학생들 이야기하는 초등학생 시험을 학교 갈 기가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만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시행령에서 1항이 중요한데요. 개업공인 중에서는 올해 출제할 걸 예상하면 이게 출제할 거예요. 올해는 개업공인중개사 법 21조 1항 규정에 따라 3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휴업한 공인중개사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군사무소의 경우에 또한 같다 그랬습니다. 주의할 것은 그래서 자, 얘들은 언제 한다고요? 폐업 같은 경우는 미리 신고한다 이거죠. 미리 신고하고요. 미리 신고하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폐업에 관련해서 6월 이상 폐업 6월 휴업에서 자, 이게 올해는 한번 출제하면 좋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전자문서 신고, 전자신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 네? 전자신고 이것은 안 됩니다. 전자신고 여기서만 안 되는 거 같아요. 전자신고 다른 쪽은 대부분 전자신고 인정합니다. 전자신고 이때는 찾아가서 하라 이거죠. 찾아가서 그래서 2항에 보시면 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즉시 반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왜 전자신고가 안 되냐면 이유가 등록증 뭐 해야 될까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니까 전자신고는 안 된다. 직접 찾아가서 등록증을 반납하라 이거죠.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 자, 미리 신고하는데, 휴업기간 변경. 이것도 처음에 간판에다가 도면서 난 3개월만 쉴게요. 언제까지 쉴게요. 그랬다가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서 이것도 신고해야 된다.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부서 가능할까요? 네? 왜 가능해요? 휴업 기간은 변경하는 거. 자꾸 성격을 느끼고 더 신나. 어차피 이미 갖다 줬죠? 어차피 도로 주차를 이미 등록증 갖다 줬으니까. 휴업기간 변경. 그래서 3호를 초과할 때만, 휴업 초과할 때만 등록증 원본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휴업기간 변경이라든가, 또 중개업자의 중개업의 변경, 이런 것은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이건 생각해 보시면 돼요. 휴업기간 변경이 전자문서가 가능하냐면, 이미 어때요? 이제 등록증이 누가 있어요? 갖다 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갖다 줬잖아요. 휴업할 때 등록증을 갖다 줬기 때문에, 이미 등록관청을 갖다 줬기 때문에, 한테 등록증 갈 필요 없으니까 굳이 찾아갈 필요 없다. 이거 전자신고로 휴업기간 더 연장하겠다.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시 써야 되겠다. 간판에다가. 죄송합니다. 사무실 두개에다가. 부득이한 사이로 2달 더 쉬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휴업 184쪽에 휴업 신고, 폐업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하라겠죠? 밑줄 치고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으로 중개사무소를 자유롭게 휴업하거나 폐업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3호를 초과할 때는 미리 신고하라겠고요. 3호를 등록증을 첨부하라겠고요. 전자문서에 신고할 수 없다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3월 이하의 휴업의 경우에는 이 법상에 휴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겠고요.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휴업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찾으러 다니나 사람들이? 담당 관청 직원이 휴업했다고? 문 셔터문 닫았다고 뭐 신고해 주나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네? 직접 다니진 않을 거 아닙니까?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가끔씩 나와요? 한 번씩 나와요. 나와. 나와요? 커피 한잔 마시려고? 나와가지고 이제 뭐. 맞아요. 확인하더라고 사무실. 붙어있는 사이고 그러겠네요. 커피 한잔 먹어. 커피 한잔 마시면서. 변경 대상 있으면 와서 알려주고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어디가 또 물어보죠? 어디가 지금 좀 닦아보고 있냐고 부동산가요. 자, 폐업 신고. 휴업이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자, 이것은 사무소와 관련됐으니까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00만 원. 등록 후 3월을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신고 의무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한다. 이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등록했습니다. 등록. 여러분들이 참, 드디어 이제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선거에 등록했습니다. 등록하고 몇 달간 놀아요? 3월을 초과할 때, 3월 초과까지 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그때까지는 3월 초과하게 되면 100만 원에 뭐가 있어진다고요? 과태료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오픈해야 된다, 이거죠? 등록하고 오픈하고 3개월 전에 없으면 그 다음부터 오픈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등록하고 3월 초과하면 안 되니까 아마 이때는 등록하고 이제 3월 초과하면 안 되니까 이때 업무 개시를 했느냐 아니냐 따져보겠죠? 업무 개시는 하라 이거죠? 3월로 여기 전에 업무 개시 하게 되면 이제 그 협회에다가 그것도 내잖아요. 그 다음에 5번에 폐업신고. 4번 아까 했죠? 휴업은 원칙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월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6월을 초과할 수 없고요. 다만 질병, 징집, 취약,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다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6개월을 넘을 수가 있다 이거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수가 있고요. 5번 폐업 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면 등록이 효력이 소멸되어 더 이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게 된다. 자, 폐업했다가 다시 재등록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겠죠.
그러므로 폐업 신고의 수리 이후에 중개업을 계속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된다. 또한 폐업 신고를 한 후에 다시 등록을 하면 폐업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자격증 취소가 아니니까요. 주의하세요. 6번 개업공인중개사 사망을 한 경우는 이것은 당연히 소멸되겠죠. 별도의 폐업 신고를 할 필요 없다. 밑줄 맞춥니다. 별도의 폐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예전에 신고했어야 돼요. 예전에 신고했어야 되는데 누가 죽은 사람 누가요? 그래서 지금은 없애졌습니다. 사실상 의미 없는 규정이었잖아요. 예전에는 뭐 가족들이 가서 신고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 분사무소의 경우입니다.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동그라미 칩니다.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없다. 있죠. 휴업도 가능하고 무엇도 가능할까요? 휴업도 가능하겠죠. 별도로 장사 안 되면 그만해야죠. 분사무소의 휴업 폐업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하고 신고 필증을 첨부해야 된다. 얘들은 어디다 한다고요? 주된 사무소입니다. 주의하세요. 항상 주된 사무소입니다. 등록관청이 아니에요. 등록관청과 관련된 건 아까 뭐였죠? 수수료죠. 수수료. 시도 조례가 정한 등록관청. 수수료만 얘들한테 관리건 나머지 전부 주된 사무소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고 필증은 재개 신고가 있고요. 휴업 신고 업무 재개. 개업공인중개사 휴업 신고를 하는 업무를 다시 재개하는 경우는 재개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요. 재개할 때는 전자무소에 의한 신고로 가능합니다.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휴업 신고 때 개업공인중개사로 반납받은 등록증 즉시 반환해야 되겠죠? 그때 등록증 반납했던 것을 재개한다 하면 재개 시에는 재개한다 하면 즉시 줘야죠. 즉시 반납. 그래야지 왜 등록증 다시 뜯겨야 되니까 가서 붙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게시 의무지 않습니까? 사무실 게시 의무니까 붙여놔야 되니까 무조건 그날 준답니다. 즉시 폐업 신고 업무 재개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를 한 후 개업공인중개사에서 업무를 다시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새로, 이쪽만 치죠. 새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폐업신고로 개업공인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등록해야 되니까. 그래서 폐업하면 안 되겠네요. 폐업하면. 복잡하겠네. 휴업기간 변경 신고도 있고요. 이것도 뭐 전자신고도 가능하다겠죠. 유관시 제재입니다. 단비 갑니다. 사무실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얼마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가 되고요. 그 다음 휴업신고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겠고요. 그 다음 등록관청 협회에다 통보해줍니다. 협회에다 통보하면 며칠까지 통보해준다고요? 그래서 10일 통보. 협회가 왜 힘이 있나봐. 무섭습니까? 끝까지 협회에 통보한다는 거죠. 협회 통보는 대부분 10일이네요. 협회에서 전화 받자 뭐 돈 내라는 소리지 뭐. 그러죠? 교육비 내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개업공인중개사 의무와 책임은 우리가 입시문제를 좀 배워보고 할까요? 1시간 남아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208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윤리입니다. 기본윤리. 개업공인중개사 기본윤리 208쪽 보죠. 개업공인중개사 기본윤리. 이 구조에 이건 뭐 어렵지 않네요. 개업공인중개사 및 나오니까 동그라미 쳐놔야 되겠네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전민 직업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유지하랍니다. 여러분들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품위 유지. 2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같다. 이건 뭐 특별하게 틀리게 나올 문제도 없네요. 시험에 출제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비밀 유지 업무가 있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시험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 업무를 떠난 후에는 비밀 유지 업무가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비밀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 윤리는 넘어가고요. 그 옆에 비밀 준수 의무도 넘어가고요. 그 맨 위에 209페이지에 성관주의 의무가 있는데요. 핵심 판례. 선량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고객 이익을 최우선시하라는 거죠. 성관주의 의무라는 것이.
율법 상태 원칙이고요. 그다음 비밀 주소 의미 원칙이 있고요. 비밀 주소 예도 있네요. 예. 자, 예는 밑줄 차례겠죠. 거래상의 중요 사항인 경우, 거래상의 중요 사항에 해당되어 중개 의뢰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인 경우에는 비밀 주소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 의무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거래상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지 행위나 확인 설명 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래상 중요 사항하고 중개 대상물의 중요 사항 어떤 걸 더 중요시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중개되는 거예요. 그 중개 대상물도 중요하게 여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는 우리가 거래사항에 해당되어 중개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은 비밀 준수 의무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은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은 더 중요시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거래상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는 경우는 금지행위나 확인 설명 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 이렇게 됐고요. 의뢰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이거 밑줄 치죠? 되게 이게 답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비밀 준수 의무의 위반을 보지 않는다. 의뢰인이 얼마나 승낙하겠습니까? 의뢰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타법상 이외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비밀을 누설하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는데요. 예컨대 국가기관이나 세무공무원의 조사검사에 답을 하는 경우라든가 법원에 증인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 등은 비밀 준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비밀 준수 의무를 굳이 따지자면 소극적입니다.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해줘야 돼요.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써놓으세요 혹시? 이 문제는 다른 우리가 요즘 뭐죠? 고객 비밀 유지와 관련돼서 중요시 여기니까 혹시 하나 출제한다면 소극적입니다. 위반시 제재 보시면 위반시 제재 반사부벌죄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는 없고 피해자가 아무 말도 없으면 벌할 수 없다 이거죠. 피해자가 벌을 주세요 해야 벌을 주는 것이 반사 불벌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건 반사 반불죄입니다. 이것은 형법에 다 조문에 다 있거든요.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반사 불벌죄에 해당됩니다. 비밀유지. 이거 하나만 주의하죠. 반사 불벌죄는 아마 시험에 출제한다면 이것만 있을 겁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다른 건 없어요. 비밀준수 의무와 관련돼서는 비밀 누설한 것에 대해서 고객이 알고 형사 책임을 물으면은 해당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처벌할 수 없다 이거죠.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요. 그러나 이 비밀준수 의무에 위반한 처벌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는 없다. 반사 불벌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반사 불벌죄 하나 나오니까요.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개계약상의 의무가 있고요.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인데요. 일반 중개계약 보시면 22조에 일반 중개계약 기재사항이죠. 이것도 작년에 좀 바뀌었네요. 뭐가 바뀌었는지는 자 먼저 중개 대상물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그래서 거래 예정 가격 주의할 필요 있겠네요. 일반 중개 가격에서는 거래 예정 가격 이제 출발 지점에 서 있는 거죠. 출발 지점. 예를 목표로서 여러분들이 대전을 간다고 생각하신다면 순천에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까지 금액이 얼마다 예정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거래 가격이라 시험에 나오겠죠. 출제한다면. 중개 대상물 위치 및 규모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래 예정 가격을 바꾼다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하여 중개 보수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밖에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준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거래 예정 가격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시행령 19조에서는 일반 중개계약, 국토교통부 장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 중개계약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이게 시험이 많이 나왔었죠? 일반 중개계약은 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틀립니다. 그냥 권장입니다. 이게 계약서 사용. 이게 이제 가장 지문으로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정답 처리도 많이 됐었죠? 일반 중개계약과 무슨 중개계약이 있습니까? 전속 중개계약이 있죠? 전속 중개계약. 그래서 서식은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 되겠습니다. 그
그 다음 일반 중개 계약서입니다. 양발 2번에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요청을 보시면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가 수준이라고 해놨죠? 물가 수준. 근데 여기서 거래 예전 가격이에요. 예전 가격. 예전 가격이라는 걸 중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예전 가격, 중개 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전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그 밖에 개업 공인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이렇게 해서 일반 중개 계약서에는 물가 수준이라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2번에 이러한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 요청을 받은 경우라도 개업 공인 중개사에게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 의무는 있다 없다? 작성 의무. 일반 중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의무는 없다 이거. 전속 계약 중개사는 의무는 해야 되죠? 네. 차이가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 거래 계약서와 구별입니다. 중개 계약서는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 중개사 사이에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위한 계약서로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 투자 등 거래 계약의 체결로 인해 작성되는 거래 계약서는 구별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 계약서가 이제 별도로 있다 이거죠? 거래 계약서. 이것은 이게 출발 지점이 있는 거죠? 출발. 딴이 아니라 출발 어디를 가기 위해서 대전까지. 대전 좋습니까? 서울 좋습니까? 어디 갈까요? 거긴데? 저기 봐요. 제주도요? 제주도 가죠. 뭐 어렵다. 제주도 가겠습니다. 유치가 답이 없을까? 그래서 출발 지점에서 작성하는 게 뭐고? 일반 중개 계약서. 도착지에서는 거래 계약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예전 가격이 나와야 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거래 가격이 나와야 돼. 잠깐 쉬었다가